Variant Core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은하계 위협에 맞서 싸우기 위해 황금 갑옷을 입은 토니 스타크의 대체 버전에 대한 많은 흥미로운 점이 제기될 MCU에 진입하는 이야기를 가져오겠습니다. 바로 요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토니 스타크의 마지막 유산 우주의 끝에서 깨어나다 토니 스타크는 눈을 뜨고 몇 번이나 눈을 깜박였다. 그가 마지막으로 기억한 것은 인피니티 건틀렛을 손가락으로 튕긴 것이었습니다. 그는 타노스를 물리쳤습니다. 그는 우주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죽었어야 했어요. 그는 자신의 몸의 무게를 느끼며 천천히 일어섰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고통은 없었습니다. 건틀렛 사용으로 인한 화상이나 손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나요? 주변을 둘러보면서 그는 시나리오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위의 하늘은 알 수 없는 패턴으로 맥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별들로 가득 찬 무한한 공허였습니다. 그의 발 아래 땅은 흙이 아니라 빛나고 차가운 금속 표면이었습니다. 끝까지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토니 스타크. 그는 급격하게 돌아섰다. 그 앞에는 흰 가운을 입은 키가 큰 남자가 수수께끼 같은 눈빛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피부는 빛으로 이루어진 것 같았고 그의 눈은 온 은하계를 담고 있는 것처럼 빛났다. 누구세요? 토니는 이미 수천 가지 가설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느낌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그 존재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나는 감시자입니다. 토니는 팔짱을 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사후망상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덜 우울한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파수꾼은 표정이 없었다. 당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토니 스타크. 하지만 당신도 살아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큰 이유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지점으로 끌려갔습니다. 토니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시자는 말을 하기 전에 심호흡을 했다. 당신은 한 우주를 구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우주를 멸망시켰습니다. 캐오니는 잠시 침묵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감시자가 손을 뻗자 홀로그램 투영이 나타났습니다. 토니는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현실의 왜곡된 이미지를 보았습니다. 도시들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영웅들은 폐허 속에 누워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금색과 검은색 갑옷을 입은 남자가 우주 에너지로 가득 찬 손을 들고 있다. 토니의 피가 차가워졌다. 그는 그 갑옷 디자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것이었습니다. 이건 진짜일 리가 없어. 감시자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것은 토니 스타크의 버전입니다. 우주를 구하기 위해서는 악당을 파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버전입니다. 모든 것을 지배해야 합니다. 유일한 절대 진실이 되기 위해. 토니는 침을 삼켰다. 그럼 내가 고치길 바라시나요? 감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당신입니다. 당신은 그가 권력을 잡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토니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얄밉게 웃었다. 좋습니다. 이제 저는 사악한 버전의 제 자신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에서 전형적인 날인 것 같습니다. 감시자는 더 말하기 전에 잠시 그를 지켜보았다. 이것은 당신에게 가장 힘든 싸움이 될 것입니다. 토니 스타크. 왜냐하면 그를 이기려면 당신은 아이언맨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토니는 손상된 버전의 투영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는 신, 타이탄, 외계인과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자신을 직면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게 문제였어요. 전장으로 돌아가기 토니는 자신의 몸을 에너지가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는 감시자가 만들어낸 차원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는 황폐한 세계에 들어섰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파괴와 피의 냄새가 환경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지평선 너머에는 뉴욕의 남은 중심부에 거대한 황금 궁전이 솟아올랐습니다. 기술 타워가 떠있고 드론이 하늘을 순찰하고 거대한 갑옷이 군대처럼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국의 꼭대기에는 그는 거기에 있었다. 토니 스타크 또는 오히려 둠 스타크던 모든 도덕성을 버리고 다중우주의 최고 통치자가 된 자신의 또 다른 버전 토니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동맹국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멈춰야 했습니다. 왜냐면 내가 할 수 없었다면 인류는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황금의 길왕 금빛 갑옷이 차가운 우주의 빛을 받아 반짝였다. 토니 스타크는 머나먼 우주를 횡단했고 그의 추진 장치는 그를 감히 방문할 만한 소수의 목적지, 즉 천상의 영역으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그에게는 답이 필요했습니다. 둠이 된 자신의 버전을 물리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의 갑옷에 저장된 고래 좌표에 따라 그가 가속하면서 별들이 흐릿해졌습니다. 마침내 몇 시간쯤 지나서 그는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영원한 시면필멸의 세계를 초월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형태없는 공허입니다. 토니는 심호흡을 했다.
좋아, 셀레스티얼스. 집에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는 공허의 중심에 착지했고 그의 발이 보이지 않는 표면에 닿자마자 그를 둘러싼 우주가 일그러졌다. 갑자기 그가 그들 앞에 나타났다. 천상의 것. 그들의 거대한 몸은 살아있는 별처럼 빛났고 그들 각각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힘을 상징했습니다. 재판관 아리셴이 먼저 말을 했습니다. 아이언맨, 우리에게 왜 오셨나요? 토니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덤스타크를 물리치는 방법을 알아야 해요. 그는 다중우주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를 막을 방법이 필요합니다. 천상인들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러자 그들 중 집행자 엑시타르 엑세큐셔너가 대답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될 수 없습니다. 토니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건 도움이 되는 답변이 아니군요, 친구.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합니다. 아리셈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둠스타크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를 절대적인 존재로 만드는 힘을 흡수했습니다. 그를 물리치고 싶다면 자신보다 더 강한 힘이 필요할 것입니다. 토니는 이를 악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가 자신의 방식으로 현실을 다시 쓰는 것을 앉아서 지켜보세요. 바로 그때 엑시탈과 토니를 소름 끼치게 만드는 말을 했습니다. 희망을 원한다면 한때 옆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토니는 침묵했다. 옆에 있던 사람들. 그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벤져스 또한 그런데 다 죽어 있었어요. 그렇죠? 아니면 그럴수록 그는 희망의 불꽃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작은 기회라도 그의 옛 동료들이 그를 도울 수 있다면 그는 시도해야 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토니는 추진기를 활성화하고 셀레스티얼스의 영역을 떠났습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다중우주의 종말을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세요. 그리고 그것이 시간과 죽음의 법칙을 무시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렇게 하세요. 토니 스타크는 역사를 다시 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벤져스의 귀환 토니가 광활한 공간을 찢을 때 황금 갑옷의 엔진이 굉음을 내며 그의 마음은 셀레스티얼이 제안한 불가능한 아이디어로 경주했습니다. 한데 당신 곁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다가가세요. 하지만 어떻게? 어벤져스는 죽었거나 뿔뿔이 흩어졌거나 둠스타크와 같은 존재를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겐 뭔가가 더 필요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둠스타크가 시간과 공간을 조작하여 다중우주를 자신의 뜻대로 만드는 법을 배웠다면 토니 스타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계산은 광기에 가까운 대담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죽음 그 자체를 거부할 것입니다. 첫 번째 표적, 천둥의 신 토니는 좌표를 조정했다. 목적지, 아스가르드, 아니면 적어도 남은 것. 그는 소닉붐과 함께 지구의 대기권을 찍고 우주로 날아가 우주에 떠있는 아스가르드의 잔해를 향해 나아갔다. 고대 신들의 집의 잔해는 여전히 파괴된 비프로스트의 황금 에너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니는 잔해 때문에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는 토르를 다시 데려올 기회가 있다면 바랄라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은 터무니없는 것 같았습니다. 바랄라는 단순한 필멸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지만 토니는 평범한 필멸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강화된 황금 갑옷으로 그는 실험적인 기술인 차원의 균열을 활성화했습니다. 내가 쫓겨나지 않고 강제로 신들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지 봅시다. 포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맹렬한 황금색 소용돌이가 그의 눈앞에서 확장되어 인간이 결코 볼 수 없는 영역을 드러냈습니다. 발할라.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넘어졌다. 그가 눈을 떴을 때 그는 황금빛 들판, 영원한 전투의 하늘 아래 서 있었습니다. 고대 전사들, 전설적인 인물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쓰러진 자들과 함께 망치를 들고 건배하는 그가 있었습니다. 토르 또한 토니가 다가왔다. 천둥의 신이 돌아섰고 눈은 맹렬한 폭풍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스타크,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토니는 미소 지었다. 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간단히 말해서 우주는 망가졌고 우리는 다시 한번 당신의 망치가 필요합니다. 토르는 잠시 토니를 바라보았다. 그런 다음 그는 미드 머그잔을 옆으로 던져두고 엠졸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럼 dum을 부수자. 그리고 새로운 어벤져스가 돌아왔다. 두 번째 표적, 군인과 왕이제 터와 토니는 명확한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동맹국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목적지 와칸다 5아이브라니움 기술은 둠스타크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와칸다의 관문에 상륙했지만 왕국은 그림자와 침묵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토니는 한기를 느꼈다.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토르는 싸울 준비를 하고 묠리르를 휘둘렀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한 인물이 나타났다.
블랙팬서 하지만 그것은 토니가 알고 있던 티찰라와는 달랐습니다. 이 블랙팬서는 더 늙고 어두워 보였으며 이미 세상의 종말을 본 사람의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스타크 돌아왔네요. 너무 늦었어요. 토니가 묻기도 전에 뭔가가 티찰라 뒤에서 움직였습니다. 거대한 그림자 비브라늄 방패를 반으로 쪼개진 모습과 토니의 눈이 커졌다. 스티브, 캡틴 아메리카가 앞으로 나섰지만 뭔가 잘못됐다. 그의 눈은 비어 있었다. 그의 유니폼은 찢어졌다. 그리고 그가 말할 때 그의 목소리는 예전의 메아리와 같았습니다. 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공포가 토니의 척추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들은 단지 늦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운명은 이미 먼저 도착했습니다. 계속됩니다. 스티브는 둠에 의해 타락하게 될까요? 토르와 스타크는 어떻게 될까요? 좋아요. 버튼을 눌러 어떤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